안녕하세요. 5월 4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스파이더님, 상구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 예, 저도 보고 두 분 싶습니다. 다 더 멋져지고 계세요. 두 분 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 거죠? 점점 두 분 다 얼굴이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 스파이더님께서는 안 먹어서 빼고 계신 거고요. 저는 네. 운동을 하면서 빼고 있는 겁니다. 아, 저도 건강하게. 먹어요. 네. 아, 요즘 먹고 계세요? 네, 물 먹습니다. 아, 물이요? 회도 드신다고. 회 10점만 드신대요. 뭐 딱 10점만 먹습니다. 버섯도 잠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이제 5월에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부터. 일단 미 증시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아요. 네. 왜냐면 지금 미 증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대부분 다 그래도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대부분 들었습니다. 그 호실적 중에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예상치를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이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한 종목도 안 빼고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다. 추가적으로 거기서 끝났나요? 그게 아니죠.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발표했는지 대부분 또 알고 계시나요? 저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경제 지표도 좀 좋게 나왔다고 그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예상치를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네.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흐름이나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다,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계속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지수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S&P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지만 뭐 조정과 이거를 반복하면서 특히나 이제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아,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 왜? 라는 이제 의문점을 네, 이제 던질 맞아요.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뭐 공포, 뭐 혹은 이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 막 이런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여전히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올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 상승이라든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이제 고점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대세 하락이 왔네, 이제는 큰 폭의 조정이 올 거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세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웰이 이제 연준 의장이잖아요. 네. 제롬 파웰도 그렇고 그리고 존 윌리엄스라고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고 토마스 바킨이라는 리치먼드 연방 그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계 미국 증시를 이끄는 이제 금융 관련해서 최고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 경기 좋긴 한데 지금 그 골고루 이렇게 다 좋은 게 아니라 편차가 커. 지금 아직은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될 때야. 그러니까 본인이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경기 지수 상승을 이끌기 위해 좀 더 서포팅을 해야 되고 좀 더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돼. 지금 금리 인상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하거나 그런 고민을 지금은 할 때는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웨이로 쏘는 지수 종목은 없습니다. 그 가는 길에 조정을 거치는 것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얘기고 지금 미 증시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미증시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과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어제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만 일단 시가 대비해서 종가 자체는 S&P 지수는 일단은 양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 지수는 지금 거의 한 틱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440틱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따진다면은 한 110포인트 정도 좀 빠졌는데, 우량 종목이 모여 있는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좀 양봉 마감을 하면서 일단은 상승폭을 반납한 거고,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주 위주의 약간 조금 낙폭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상승으로 가면서 시가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음봉 쪽으로 지금 캔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의 중심에서는 좀 약간 낙폭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위아래 증폭이 좀 심하게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 일단 좀 지금 상군 연구원님이 상군 그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빠져서 지금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기술주주의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는 거지, 사실적으로는 우량 종목들이 있는 S&P 지수라든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크게 뭐 음봉으로 빠지거나 고점 대비 굉장히 뭐 큰 낙폭을 지금 이렇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저희가 5월 달에 공매도 시작을 하고 나서 약간 좀 그저께인가요? 뭐 지금 9천억 정도 외인이 지금 순매도를 하면서 일단 좀 지수가 좀 빠지기도 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그렇게 좀 빠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그렇게 우려할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도 굉장히 뭐 막 낙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뭐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전문가님께서도 상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어떤 실적 호조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낙폭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지금 굉장히 추세 대세 하락으로 빠진 게 아니야?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고점 대비 지금 작년 11월 달에 비해서 지금 저희 지수도 그렇고 지금 거의 28%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적으로 건강한 조정일 수 있고, 사실 조정이라고 얘기를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건 맞는데,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에 대해서 나스닥의 기술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아직까지 견고하다라고 미증시를 정리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어제부터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는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구님도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우리 시장을 얘기하려면 네.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이 저번 달이죠, 어떻게 보면 달로 치면 저번 달부터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혹시나 조정이 온다면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공매도로 인한 이렇게 투심이 위축된 개인 투자자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은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 양호합니다. 사실 위축된 투자 심리를 보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예상보다는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부분적으로 재개를 했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 아무나 때려잡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대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한 건데, 이 얘기가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 우리 대기업들이 좀 비리비리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돈도 잘 벌고 있고 수익도 잘 내고 있고 협업도 잘하고 뭔가 이 일을 키워나가는,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대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과연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를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거품이야!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공략할 수 있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에 비해서 코스닥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왔죠. 네.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쪽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한 이제 탄탄한 재무 바탕보다는 기술이나 이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한 이제 주가 상승을 이뤄낸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깊은 조정을 들어온 건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하는 건데 그 당시에 두드려맞던 우리 국내 증시가 아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증시는 훨씬 더 탄탄하고 맷집이 훨씬 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갓바로 튕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정작 조심해야 될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공매도가 재개가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공략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실제로 좀 조심하거나 좀 큰 폭의 낙폭이 나올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둬야겠지만 현 시점에 뭐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이 종목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큰 시장의 조정을 공매도 때문에 가져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코스피에 비해서 오히려 공매도에 아무래도 더 취약한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있는 코스닥이 더 타격을 받았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버텨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전문가님들. 요즘에 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할 말이 또 많으신가 봐요. 상근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네. 코인 얘기를 어차피 우리 특징 섹터에 또 코인 얘기를 또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쵸? 그래서 간략하게만 하자면 네. 지금 이더리움이 우리 돈으로 이제 400만 원을 돌파했죠. 이제 3,400달러를 돌파했으니까 네. 저는 이더리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더리움이 이번에 이제 주목받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었죠. 정확히 뭐 지금 두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는 지금 확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가장 좀 집중해서 봤던 포인트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때문에 이렇게 이 기술을 아주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은 향후로도 상승할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뭐 물론 지금 당장 뭐 내일도 다음 주도 막 갈 거야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 이 NFT라는 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네. 네. 이게 뭐냐면 네. 원본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모나리자 그림이 있으면 네. 모나리자 그림도 원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모나리자 그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거 인쇄하면 바로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원본은 가치가 말이 안 되는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인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을 갖더라도 원본에 대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인터넷상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원본 가치는 여기 있다라는 걸 이렇게 증빙해 주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이더리움이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향후로도 이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한 건 알겠어요. 네. 도지코인은 이씨.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지코인은 좀 지금 이번에 시총 5위 됐대요, 다시. 와. 지금 뭐 어떤 예가 나오냐면 포드보다 시총이 높대요. 트위터보다 시총이 높대. 이게 상식적인 흐름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도지코인에 네. 대해서는. 근데 오르면 사야죠. 사서 수익 받으면 그러니까 좋죠. 저는 항상 말하지만 사고 싶으면 사야죠. 네.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살 건데 사고 싶으면 사야 돼. 못 참습니다. 참으면 병 나요. 사야 되는데 항상 말하지만 컷 타이트하게 미리. 잡고 목표가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짧게 공략했으면 좋겠다. 코인 관련해서는 이따 또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위험하다. 올해 말까지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어떤 코인들이 이더리움의 어떤 기반을 이제 그러니까 뿌리가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지금 파생된 어떤 코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구조 자체가 뿌리가 되는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코인 쪽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집중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코인을 물론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코인 쪽보다는 일단 코인하고 가장 비슷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런 증폭을 갖고 있는 게 선물이거든요. 저는 이제 주간장에 선물 매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코인 쪽에 관심보다는 선물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코인 쪽에 어떤 이제 증폭을 뭐 선물 쪽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해외 시장이 막
급등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이게 코인 못지 않게 움직이거든요. 수익 잘 나고 계시잖아요. 수익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이따 말고 지금부터 하는 건가요?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많이 강조해 오케이. 주시면 좋죠, 뭐. 저번 주 월요일부터 무손실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는 공식적으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4계약 기준으로 지금 2계약 4계약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2계약 4계약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국내든 국외든 2계약 4계약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무손실로 마감을 했고, 한 1,800만 원짜리 1,800만 원치 수익을 좀 확정을 지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 이틀간 월요일하고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그런데 어제 저희가 좀 노로바를 했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합산 수익을 내면은 한 250만 원 정도. 근데 어제 좀 장 초반에 좀 고생을 좀 하다가 어제 나스닥 지수로 저희가 한 1,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면서 수익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틀간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고점 논란이 좀 많이 있죠. 뭐 나스닥 지수가 지금 뭐 고점이 너무 좀 많이 올라갔지 않냐, 조정이 들어오지 않겠냐, 5월달에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일단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겠냐, 어떤 이러한 좀 걱정들을 많이 좀 하시는데 이런 좀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은 선물 같은 경우 해지 역할로 좀 많이 거래를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주식이 조금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선물 쪽으로 매도를 공략하셔서 아래쪽 하방 베팅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선물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선물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약간 좀 선물 쪽에는 글로벌 시장하고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된다. 옛날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선물을 좀 많이 좀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무서워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선물의 연관성도 알고 있어야 되고 옵션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주식의 해지가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죠. 그때가 이제 만긴 날. 그러니까 옵션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고, 그 다음에 선물은 3, 6, 9, 12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만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만기가 겹치는 3, 6, 9, 12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이 좀 지수가 좀 많이 요동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요동치는지에 대해서 선물을 좀 알아야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배워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언제 많이 무서워하시고 이거는 너무 도박성이 강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주식도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기 위해서는 선물도 알고 계시고 그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그런 선물 매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상화폐에 대해서 창근님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거래하고 싶다면 자기만의 목표치랑 또 손절 라인 기준을 정확하게 해두고 접근하자라고 하셨고요. 스파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쪽보다는 선물 거래에 치중하시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만 무려 250만 원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재미가 없다고 해서 가상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아마 두 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과 선물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신다면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요즘에 얼마 전에 SK IET 공모주 청약이 끝났죠. 되신 분들은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그 할당량을 배분했기 때문에. 네. 제 친구도 2주 됐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두주 되면 얼만큼 수익을, 만약에 따상을 기록하면 얼만큼 수익을 얻는 한 거죠? 주당 한 16만 원 정도 되겠죠, 오. 얼추? 왜냐면 30만 공모가가 원이죠.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제 10만 5천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상장하게 되면 이제 100% 상승한 이후에 이제 상한가까지 가게 된 상황을 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뭐 10만 5천 원은 단순하게 10만 원이라 치고 20만 원에서 상한가 치면은 이제 26만 원. 그러니까 10만 5천 원이 이제 일단
저거니까 기본가니까 따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30%가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27만 3천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27만 3천 원 정도면은 이제 수익금이 16만 8천 원이 이제 차익으로 계산을 남는. 해 놓으신 건가요? 와. 이렇게 수치까지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16만 8천 원 정도가 이제 수익금으로 나오고 이번에 이제 5개 증권사에서 같이 이렇게 한 주씩 이제 살 수 있는데 네. 균등 배분으로 해서 일단 한 주씩 살 수 있으니까 5개 증권사에서 5주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6만 8천 원 곱하기 5니까 84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는 거죠. 근데 따상을 한다면 희망으로 그렸을 때. 그러니까 예. 따상의 상한가까지 치면 네. 그럼 160%까지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이제 거니까. 공모가 대비하면 160% 그렇죠. 수익인 근데 거죠. 지금 뭐 발 빠르신 분들은 지금 처음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5개 증권사를 다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주씩 다 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 그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5주를 다 사면 일단 따상의 상한까지 간다고 한다면 84만 원을 버는 거니까 뭐 그게 나쁜 뭐한 주씩만 배정 받더라도. 한 주씩만 예. 배정 받더라도 좀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작년에 뭐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따상을 갔죠. 그러니까 성공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예. 뭐 SKO 지금 이제 1, 2, 3로 해서 이번이 성공까지 하면 이제 3번째 따상을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열풍이 좀 많죠. 그게 아무래도 이게 복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SKO 바이오팜이라든가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따상을 가고 그리고 나서 근데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자사주 공모를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재밌어요. 아우, 자극적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35% 정도가 그러니까 자사주면 이제 직원이 먼저 임직원이. 네, 예. 임직원이 먼저 이제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건데 35%가 취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낸 건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임직원이 210명인가요? 200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0 몇 명일 거예요. 210명인가 200 뭐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1인당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21억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뭐 영끌이라 그러죠. 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근데 생각해 보면 21억의 따상의 상한가를 갖다 그러면 33억 정도의 수익금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1년을 갖다가 이제 예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에 따상을 간다? 그러면 퇴사를 하고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34만 원 벌었는데 퇴사를 할 거냐? 아니면 직장을 다닐 거냐? 좀 고민이 되죠. 사실 그렇죠.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막말 따상이 갖고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 160%의 수익이니까 21억 원에 거의 50 몇 억이 지금 되는 거에서 지금 수익금만 해도 33억인데 33억 사표 내고 그냥 청산하고 나와도 33억을 버는 거니까. 근데 이게 조금 금액이 크잖아요. 뭐 일반 어떤 뭐 직원들이 일단 뭐 영끌이라 그래서 진짜 막 돈 다 빌려 가지고 여기다 지금 넣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못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35%의 뭐 이렇게 누수가 좀 생긴 부분이 좀 있는데 경쟁률이 288대 1인가요? 뭐 엄청 288대 1 심했다고 정도로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증거금이 81조예요. 와,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지금 증거금이 돈도 어디서 코스피 넣었어? 다 역대 없다며. 최대로- 돈 없다며. 다 네. 어디서. 아니, 돈다 여기 있어. 이거 지금 공모하신 분들의 증거금이 코스피 역대 최대입니다. 81조예요. 와.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지금 뭐 중복 청약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만 해도 474만 건이니까 5개 증권사가 중복된 거니까 최소 100만 원 넘는 거. 100만에서 200만. 기본적으로, 예. 100만에서 200만 명은 지금 신청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스파이더님 안 하셨어요? 전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전 안 했어요. 그거 말고 딴 거 할 게 많아가지고. 전 선물 매매에 바빴어요. 근데- 아무튼 뭐 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과연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따상을 가서 160%의 수익이 정말 날 수 있는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뜨겁고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제가 만약에 임직원이라면 야 21억을 끌어 모아서 여기다가 넣었어. 근데 1년을 예치해야 돼. 근데 만약에 주가가 따상을 갔다가 지금 옛날에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지만 주가가 따상 갔는데 주가가 바로 빠졌어요. 네. 근데 1년을 거치했어. 근데 빠졌어. 그러면 이게 1%씩만 빠져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를 갖다가 만약 얘가 전 그 SK 바이오팜처럼 만약 빠진다. 그러면은 임직원들
좀 일할 맛이 날까 그래서 열심히 걱정스럽기도 다녀야죠. 합니다. 다시 주가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일이 손에 잡힐까 싶어요. 그 돈을 1년을 예치를 했는데 잘못하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성공적인 일단은 따상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생각은 드는데 이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상장 공모는 이미 끝났고 네. 상장일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슈가 이게 되겠네요. 네, 오늘 그 상장한 이 KT에 대해서 따상 갔네 안 갔네에 대한 따상을 얘기가 갈 것 같아요? 최소한 터치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럼 만약에요. 예상해보는데.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따상을 기록하면 보통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이어지고 바로 빠지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따상을 기록했을 때 다음날 바로 빼야 될까요? 아니면 좀 지켜볼까요? 근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터치만 하고 이렇게 빠졌다기보다는 사실 점상으로 여러 번 이렇게 연상으로 갔었던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 기업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몇백억 단위의 이제 수익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모인 금액을 보면은 좀 과하게 모인 듯한 느낌도 없잖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성장할 거니까 더 잘 갈 거니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재료의 크기를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게 단발적인 이슈인지 혹은 이 재료가 뭐 1년짜리, 2년짜리 재료가 될지는 사실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한다면 뭐 160% 먹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굳이 200% 먹기 위해서 거기 버티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매출액이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매출액이 4,600억에 단기순이익만 881억 원인데 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상황을 좀 굳이. 지켜봐야 되겠죠. 저도 화요일날 좀 지켜볼 건데 또 상한가를 간다고 한다면 또 바로 빠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종목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항상 말하는 게 빅테크 기업들을 특히 이제 우리 국내 빅테크 기업들을 좀 좋아하고 있는 상황에 뭐 이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SK가 지금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SK ICT 말고도 지금 SK텔레콤도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네, 했잖아요. 오늘 그 이슈로 이슈가 있었죠. 근데 네. 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을 때 왜 안 올랐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방송 사실 전에.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못 오른 건 맞는데 사실 스탠스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주주님들께서는 자사주 소각을 했고 이런 호재가 있는데 이 기존 주주 가치들의 이 주주 가치가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주가 상승을 안 했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할 수 있게 생겼어요. 생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강세 유지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뭐, 물론 같은 계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SK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SK 그룹에서 지금 정확히 지금 종목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종목이 이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렇게 할 거다. 이제 몇 조를 들고 몇 천억이었나 몇 조를 들고 이렇게 투자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상장시키고 이제 상승하면 팔고 혹은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 전문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거든요. 사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아니 SK 진해 그룹사 그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진해 거에 투자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업은 우리 그룹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꼭 우리 그룹이 아니더라도 상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이제 상승 요런 어떻게 보면 뭐 기관 투자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액션을 한 것처럼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 지금 단순하게 SK텔레콤만 보더라도 지금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고 지속 상승 스탠스를 충분히 취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신규 상장 종목들도 그리고 이제 그룹사에 있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좋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투자 회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룹사 이제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의
이제 원탑 투탑하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이제 원탑은 못하지만 삼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2타 3타 정도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확실히 일으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SK텔레콤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고 이슈가 많잖아요. 호재가 많았는데요. 이런 호재를 보고 SK그룹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SK텔레콤에 투자할까요? 그냥 SK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SK에 투자를 하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중장기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SK보다 더 좋아하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SK가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SK도 네. 너무 좋고 삼성도 좋죠. 좋은데 저는 이제 뭐 선호하는 그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현 시점에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수익률에 대한 퍼센트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인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룹사 지주사로 접근을 하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강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SK 지주사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이 중에서도 또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주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유난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이 종목 또 SK IT의 최대 주주라는 그 가치가 또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분 90%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모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좀 이렇게 좀 두드러 맞았던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관련 대장 쪽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나마 코스닥이 이제 장 막판에 좀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저는 이제 유독 이 SK 이노베이션이 좀 더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를 본다면 저는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SK 이노베이션과 뭐 삼성 SDI, LG화까지 이런 대장급이 충분히 역할을 해준다면 여태까지 조금 많이 힘들었던 2차 전지 뭐 플러스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들도 한 번 더 힘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역할을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스파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SK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네. 지금 별로 이쪽에 뭐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선물에 더. 저는 솔직히 지금 요즘에 제가 네. 지금 사실 오늘 좀 약간 멍한 게 네.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거의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예. 지금 선물 매매 쪽으로 좀 이렇게 네. 어떤 좀 지중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빠른 수익 실현이 이제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다들 알겠지만 나스닥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저번 주부터 나스닥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물을 하게 되면 뭘 하겠어요? 매수를 하겠습니까? 매도를 했겠죠. 수익률이 당연히 좋았겠죠. 그래서 지금 노라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이제 VIP 회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지금 저번 주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방송 출연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요즘에 정말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면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리딩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주간에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저희 또 연구원들하고 또 이제 주식 쪽도 이제 많이 상의도 하고 하는데 카톡 관리도 또 해야 되고 종목 추천도 해야 되고 TV 방송 나와야 되고 저녁에 야간 리딩 해야 되고 사실은 진짜 몸이 2개라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실 요즘에 좀 제가 아까 그래서 올 때 밖에서 이제 상군 전문가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오늘 저 대신 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딱 1시간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카메라를 보면 좀 멍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오늘 말이 좀 없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질문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그런 루어를.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이 정도는 먹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선물하셨다고 제가 대신에 이따 정리해볼게요. 1부에는 상군 전문가님께 말을 많이 하시고 네. 2부에는 제가 좋은 교육으로 제가 교육에 열심히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스파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선물 매매로 스파이더님은 잠도 정말 못 주무시면서 큰 수익을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 시장은 지난주부터 정말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었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TV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나도 함께 선물 매매 관심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 저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사실 조금 조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하지마 이게 아니라 할 거면 기준을 명확히 잡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항상 말하고 있고요. 그 아까 전에도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 그 어떤 CEO 나이젤 그린이라는 CEO는 뭐 5,000달러도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이 사람이 이제 뭐 컨설팅 업체의 무슨 창업자인데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근데 뭐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간에 5,000달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더리움 같이 명확한 이제 기술이나 이런 그 뭐 기대감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가상화폐를 국가에서 뭐 자본으로 인정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가 지금도 조금씩은 나오지만 결국은 사실 되긴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가상화폐의 라인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지금 거품 논란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 같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요런 종목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지하게 고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도지코인 같은 얘기는 굳이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뭐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뭐 더 못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치고 갈지 또 이제 알 수 없는 건데 너무 이렇게 이제 이슈에만 휘둘려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만약에 코인 시장에 공매도 기능이 들어갔으면 도지코인은 바로 이제 타겟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두나무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얼마 전에 상장한 코인베이스가 시총이 지금 100억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물론 코인베이스에 비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두나무 또한 지금 이제 우리 돈으로 10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종목들까지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건데 여전히 기대감은 있으나 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자극적인 수익률, 자극적인 큰 변동성을 원한다면 코인 시장에 역시나 이제 발을 담궈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식 시장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데 뭐 충분히 그런 좋은 환경이 갖춰졌고 아까 이제 스파이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물 시장도 충분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빈약한 코인 시장보다는 차라리 정보가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고 충분히 분석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는 주식이나 선물 시장이 좀 더 공략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두나무 상장까지는 지켜볼 모멘텀은 있는 거죠? 거기 가는 길까지 계속 기대감이 이렇게 고취되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 전 타이밍에 뭐 코인 대폭락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가는 길까지 계속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상근님이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처럼 기술 기반으로 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더 있을지라도 이슈로만 움직이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도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우리기술투자라든가 네. TS 인베스트먼트나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세 종목만 보더라도 일단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이렇게 보더라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슈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일단 매출이라는 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 165억이던 게 지금은 2020년도에 작년 기준으로 409억이니까 지금 2배가 넘게 쪘죠. 거의 지금 250% 가까이 지금 매출이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차트에 반영이 됐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차트에는 우상방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일단은 지금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차트에 반영은 돼서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뛴 걸 보면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눌림목이 어디서 지지받냐면 38.2%의 조정 자리에서 일단 또 양봉이 떴어요. 그 결론은 뭐냐? 일단은 재무가 좋고 이슈가 있고 거기다가 차트가 예뻐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에서의 지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걸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인을 지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것이고 코인과 주식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입했을 때 이런 종목들은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 매수 쪽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기술적 분석의 맥점이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른 차트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재물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기업 분석에서 일단 재물을 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 수익이 지금 2018년도에 113억이었던 게 지금 2020년도 작년 기준으로 158억입니다. 일단 상승을 했죠. 당기순이익도 지금 18년도에 41억인 거에 비해서 2020년도에 78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차트를 보면 당연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61.8%.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다 이거를 갖다 소화할 수는 없겠으나 아까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38.2%에서 반등을 한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 61.8%까지 고점 대비 눌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딱 보시면 61.8%에서 정확하게 오늘 양봉 떴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좀 크게 해드릴게요. 네. 이 조정 부위를 왜 중요하냐면 음봉으로 1, 2, 3, 4, 5, 6, 7, 8, 9, 10 열흘 동안 그냥 음봉으로 내려오던 게 네. 이날 딱 떴죠. 이날 네. 쭉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몇 프로로 돼 있죠? 61.8%. 그죠? 네, 그럼 이런 어떤 조정 비율이 맞다 안 맞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표정이 굉장히 너무 신기해서. 그런 네. 건가요? 자, 그러면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38.2%, 50%, 그다음 61.8%의 조정 비율이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재무가 받쳐는 주시면 아까 우리 기술 투자에 비해서 어때요? 재무라든가 아니면 단기 순이익, 매출 증가율이 좀 낮죠. 그래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차트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 또 남은 게 있죠. 에이티너 인베스트. 네.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자, 차트만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재무 쪽도. 재무를 좀 봅시다. 네. 자,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171억이던 매출이 2020년도에 322억.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70억에서 146억으로 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가 어떻습니까? 개선이 됐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에서 보시면 밑에 쪽 아래쪽에서 보시는 이 상승폭에 대비해서 쭉 그어보면 몇 프로 조정받았죠? 참 신기하네요. 하나는 32.8%, 하나는 50%, 하나는 61.8%.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자 고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다른 지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수치가 써 있는데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50% 자리에서 음봉으로 빠지다가 이만큼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8.2%의 조정을 줬다라는 거는 지금 재무도 튼튼하고 이슈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는 거고 50%의 종목이나 50%의 조정을 받고 지금 올라간 건 뭐냐면 약 단기 순이익이나 매출이 2배 정도 증가한 아까 같은 경우는 3배를 증가했잖아요.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3배가 증가한 반면에 지금 에이티너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2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50% 조정을 고점 대비 주고 나서 반등을 한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출이 한 2배 정도가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68%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재무가 좋고 이슈가 있는데
재물을 봤을 때 매출이 굉장히 크게 뛰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강세로 가기 때문에 38.2%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무가 한 2배 정도 되는 재무인데 재료가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은 50% 조정 자리에서 한번 받아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61.8%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좀 약세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 50%에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어떤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코인 쪽에 관심을 가지면 코인과 주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 비율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약간 좀 단기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는 괜찮다. 그때 꼭 보셔야 될 거는 재물을 꼭 보시고 들어가셔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창투사들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켜줄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또 실적까지 3배가 좋아진 점이 차트에 고스란히 반영된 점 기술적으로 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 공략할 타이밍이 정말 더 중요한데요.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전문가님, 상구님. 가상화폐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가져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네, 만약 전제하에 이런 창투사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은 업비트 그런 지분을 보유한 위지트나 이런 뭐 제 성향대로는 사실 이제 네. 지분 보유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어요. 그 창투사 쪽은 아무래도 이제 네. 변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둘 비교했을 때 이제 변수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상승 쪽도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 확실한 이슈를 안고 달리는 게 조금 더 좋아서 이거는 약간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아까 전에 SK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좀 더 좋아하는 기업이 하나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1순위 기업은 뭔가요? 말하지 않았나요? 안 하셨었어요. 하나. 하나요? 저는 하나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상무 전문가면 하나 좋아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최애 종목 중에 하나고 추가적으로 그 자회사들 네. 하나 디펜스부터 그 이제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 하나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는 하나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예전에 네, 하셨었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 잘 가고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뭐 지금 이제 잠시 이제 좀 주춤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말 혹은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7만 원을 목표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재료가 원체 많은 종목이라 재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기대가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하나 전반적인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다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오늘 이렇게 시장의 이슈를 받은 건 SK였지만 네. 그리고 뭐 근데 뭐 제 취향을 물어보신 거니까. 네, 그렇죠. 취향이니까. 또 삼성도 좋아하고 이제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고 애착이 있는 가는, 빅테크가 본인의 이제 저기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어떤 기업에 애착이 가시나요? 전 나스닥에 애착이 갑니다. 전 나스닥에 애착이 갑니다. 확실해요. 지금 네. 확고합니다. 예. 네, 진짜 확실하시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부에서는 우리 스파이더님의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